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누수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한테 꾸준하게 상담이 들어오는 주제인데 막상 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이제 이게 액수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누수 가지고 다투는 경우에 진짜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요. 그리고 인제 누수 탐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제 감정 비용이 들죠. 근데 감정 비용이 뭐 몇만 원 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사실상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제 저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막상 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데 갈수록 이런 종류의 다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아파트 연식은 쌓여가고, 근데 재건축이나 이런 게 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재건축 아파트 들어가서 몸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또 연식이 된 아파트에 세를 줬는데 이제 갑자기 세입자 혹은 아래층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집에 물이 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물이 새지 않느냐 하면 요즘에 또 신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대로 물이 새더라고요. 인제 이런 경우에 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게 여름에만 누수 가지고 다투느냐 하면 물론 여름에 빈도가 좀 높아요,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하는 경우에도 누수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벽 타고 들어오는 경우에 누수 원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용 부분 누수인지 전유 부분 누수인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유 부분 누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전유 부분 누수인 경우를 한정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수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뭐 이런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겠습니다마는, 머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평소 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요즘에 이런 걸로 다툼이 많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 있거든요. 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그냥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머리가 덜 아픈 길이에요. 자, 본인이 윗집인데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쫓아왔어요. 이때 아래층이랑 막 굳이 말 길게 섞을 필요 없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래층 입장에서 보험으로 처리되는 과정이나 이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또 윗집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차단하시면 돼요. 보험으로 처리할 거 다 했고 만약에 더 받을 돈 있으면 "소송을 하십시오."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진짜 소송 제기하면 어떡하죠?"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소송할 사람은 합니다, 뭘 하든 간에. 근데 이제 보험사 통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거나 이제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주는 분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인제 보험사에서도 다 그런 거 감안해서 금액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 보고 하면 결국 보험 처리하는 게 이득이라서 진짜 소송까지 가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 보장은 못 해요. 이제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한마디 해 가지고 법적으로 딱 얘기를 해서 한 번에 분쟁을 끝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판결이 나도 그거에 승복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당사자끼리 뭐 변호사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거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깔끔하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해결될 거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암튼 윗집 입장에서 제일 머리가 덜 아픈 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입니다. 뭐 당연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막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따지실 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그럴 거면 소송을 하시는 게 맞고, 어쨌든 아랫집이 물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좋게 좋게 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물벼락 맞은 사람한테 피해를 받네 안 받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제가 이런저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가 심하지 않은데 너무 심하게 아래층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죠. 그래서 본인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시면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끊으시는 게 맞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감정이 서로 심하게 상하지 않아서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을 때 윗집 입장에서는 일단 더 이상 추가적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공사를 해 줘야겠죠. 이제 그거는 그냥 따지지 말고 "전유 부분에서 새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 빨리 공사를 본인 집의 걸 하시든 아래층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층 공사도 해 주시건 누수 원인 제거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추가적인 피해를 받네." 뭐 이런 주장을 좀 차단할 수 있어요 사전에. 자 그래서 뭐 공사나 누수 탐지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을 하고 위층에서. 왜 위층에서 부담을 하느냐라고 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부담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는 게 맞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 그렇습니다. 그 소유자가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죠. 그럼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물론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누수가 뭐 사실은 뭐 화장실 세면대나 싱크대에다가 이물질을 고의로 투척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을 해 주고 막 "돈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아깝죠.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어쨌든 소유자 책임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억울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일단 부담을 하시고 이제 그다음 아래층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정신적 피해 보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갑자기 물이 쏟아져 가지고 벽지가 젖었다. 그리고 만약에 엄한 곳에 물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가재 도구가 젖어서 쓸 수 없게 됐다. 더 나아가서는 본인 방에 명품 가방을 보관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못 쓰게 됐다. 뭐 이런 경우 진짜 이런 주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상담 요청을 주시죠. 일단 벽지는 어느 정도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벽지는 이번 기회에 다 통으로 갈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옛날 벽지고 새롭게 딱 누수가 일어난 부분만 도배를 하는 경우에 티가 나고 그 똑같은 동일 종류의 벽지를 찾을 수 없으니 "나는 이거를 다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아래층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도 많이 싸우시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전부 다 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특정 부분만 새롭게 도배를 하면 티가 너무 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전체를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얘기를 잘 해 보셔야죠. 그냥 머리 아픈 게 싫으시면 해 주겠다고 하시든지 돈이 좀 아까우시면 "나는 못 해 주겠다."라고 버티시든지 뭐 아랫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도배할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해 주신다고 해도 이제 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게 천장이 아니라 막 벽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에 벽까지 또 도배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해 줘야 되나요?"라고 여쭤보신다면 방 정도는 뭐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래층에서 제때 확인을 못해 가지고 벽지가 젖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을 못해서 피해가 커졌는데 "이걸 나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 곰팡이가 쓴 게 과연 누수 때문이냐? 결로라든지 환기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냐? 나는 인정 못 한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인정 못 하시면 안 해 주시면 돼요. 본인이 해줄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상태를 확인하시고 제한할 수 있을 만큼만 제한을 하시고 그 이상은 못 해 주겠다고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선택은 아래층에서 할 거예요.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도 많이 다툼이 벌어지는데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거실 전체에 도배를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딱 누수가 발생한 부분만 떼 가지고
거기만 도배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방이라는 구역 전체 정도는 도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배를 해 준다고 해도 누구한테 얼마에 맡길지 뭐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많이 다투시는데, 만약에 해 주시기로 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겠다, 동의하면 내가 업체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보시고, 근데 아래층에서 "아 나는 내가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업체에 직접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죠. 정말 피하셔야 될 건 아랫집이 견적서만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줘야 내가 공사를 하죠." 막 이러면서. 그 돈은 "내가 업체에게 직접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업체랑 계약을 하겠다. 당신이 선정한 업체와 내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걸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죠. 이게 견적서만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예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시는 입장에서는 견적서만 받고 돈 주는 건 안 하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견적서로 손해배상을 받고 막상 돈이 아까우니까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아이 그거는 쪼금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하실 거면 그렇게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윗집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말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 비용을 견적서만 가지고 주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소송에 가도 견적서만 내면 판사님이 물어보세요. "이거 영수증은 없어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아 아직 공사를 못 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누수 피해가 이렇게 심각하고 하다고 하면서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공사를 왜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견적서만 가지고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뭐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얘기해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금액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재 도구, 명품 가방 이런 거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거 다시 못 구하는 거라고 구입가 기준으로 아래층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용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신제품 가액으로 배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보험사 통해서 막 얘기를 주고받는 거를 옆에서 보다 보면 이 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에서 여행 갔다 온 지인이 선물해 준 중요한 물건인데 다시 구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젖어 가지고 못 쓰게 됐으니 "나는 이만큼의 돈은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층에서 신제품 가액 기준으로 청구를 하는데 그게 좀 과하다 싶으시면 굳이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 결국 소송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신제품 기준으로 배상을 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머리 아프게 소송까지 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아랫집 얘기를 들어 주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좀 확실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인제 또 문제되는 게, 공사를 하는 경우에 뭐 공사 기간에 숙박비, 아니면 누수가 있어 가지고 집에서 지낼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숙박비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가르는 기준은 간단해요. '내가 윗집에서 돈을 못 받으면 숙박할지를 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숙박비를 줄 필요가 있는지 조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정말 이건 사정을 따져 볼 것도 없이 누수가 심해서 내가 양동이 같은 것만 받쳐 놓고 '일단은 집을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밖에서 숙박을 하고 오는 경우에, 그때는 '숙박비를 좀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짜고짜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집을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누수로 인한 다툼의 경우에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면 풀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윗집 입장에서도 '아랫집이 불편하겠다. 놀랬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해 가지고 조금 통 크게 제안을 하면 아랫집에서 그거를 안 받아줄 리가 없고, 아랫집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짜증나고 화도 나지만 어떻게 윗집에서 이게 쏟아질 줄 알았겠느냐. 자기 집 배관 터질 거를 어느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 그렇잖아요. 가정집에서 주기적으로 배관이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집이 누가 있어요. 본인조차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양보를 하셔야 법원까지 가기 전에 이게 끝나게 됩니다. 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켜 주게 되는 거고,
특히 인제 아래층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배상 전부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 책임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본인 가재도구나 이런 거가 젖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감가상각은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그 정도만 받으실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여기에다가 정신적 피해라느니 내가 침수 사고 겪은 동안 일을 못 했으니까 휴업 손해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느니 뭐 이렇게까지 가시면 그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쉽지 않겠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그래도 인제 엘리베이터 타다가 안 마주치겠어요? 마주칩니다. 위층 아래층 절대 안 마주칠 것 같지만 이 오다 가다 하면은 얼굴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또 본인은 세를 주셔 가지고 직접 얼굴 볼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좀 인정머리 있게 서로를 대하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각박해요. 그러니까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면 제가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꼭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게. 아무튼 길게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누수 피해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뭐 소송하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말씀을 잘 나누셔 가지고 해결을 해 보셔라. 뭐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 뭐 그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 저쪽이 청구하는 혹은 저쪽이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금액 사이에 간극이 큰 경우에는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에 따르는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겠지만, 백날 제가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거 법원까지 가 봐야 알지."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는 순간 법률 상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잘 말씀 나눠 보시고, 도저히 안 통한다라고 하시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제가 또 같이 고민해 드리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굳이 저한테 상담받고 싶으실 생각은 안 드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